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쇠붙이에 그치지 말고 면도날이 되라고 말한 바 있다. 쇠붙이나 면도날이나 쇠는 쇠다. 하지만 면도날은 종이를 자를 수 있는 반면 쇠붙이는 종이는커녕 묻어 베기 힘들다. 그렇다면 쇠붙이가 면도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숫돌에 가는 길뿐이다. 하지만 습관을 깨는 것은 자신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과 조금은 비슷하다. 성향을 개조해서 좀 더 창의적으로 되는 것은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습관적 방식은 일종의 성향이다. 그것은 우리가 정신 에너지나 주의력을 사용하는 고유한 방식이다. 어떤 성향은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성향을 개조해서 좀 더 창의적으로 되는 것은 가능할까? 어른이 된 후에 성향을 바꾸기는 어렵다. 성향을 형성하는 습관의 일부는 기질에 달려 있다. 즉, 특별한 유전적 성향에 의해 수줍어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산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후에 부모, 가족, 친구, 교사와 같은 사회 환경과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습관은 강화되고 어떤 습관은 약화되거나 억제된다. 10대가 되면 이러한 습관의 대부분은 확고해져 자신의 성향이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거나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1. 성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 엄청난 돈을 낭비하면서 개인적인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살 빼기와 화장과 의상에 소비하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의 외모나 몸무게는 성향보다도 유전적인 형질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더 어렵다. 게다가 물론 내면을 개선하는 이른 외모를 바꾸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성향을 변화시키려면 우선 태도를 바꿔야 한다. 다른 사물을 바라보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사고방식을 바꾸고 경험에 대해 새롭게 느껴야 한다. 존 가드너는 기질적으로 매우 내성적이었다. 그는 수줍어하고 어울리기 싫어하고 말수가 적고 무덤덤했다. 이러한 성향은 그를 학문적으로 어느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작용을 했다. 하지만 40대의 재단의 간부가 되었을 때는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까다롭게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계획을 설명하고 어떤 반응이나 신호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외향적이 되기로 결심했다. 억지로 웃고 짤막한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일부러 자신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깃뿌리 박힌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점차 유능한 지도자이자 중개자가 되었고 결국 자신의 영역에서 창의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었다. 그는 완전히 외향적이 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던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만일 매우 경직되어 있다거나 부적절한 습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창의적 에너지는 소멸되거나 낭비되고 만다. 2. 부족한 면을 개발한다. 우리 모두는 어떤 습성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고착된 습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습성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경쟁에 익숙한 사람은 협력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다.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사람은 보통 객관성을 불신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이란 서로 상반되는 용기와 신중함 사이를 걷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해서 1차원적으로 살고 있다. 창의적인 인물들은 이러한 규칙에서 제외된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처럼 또는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처럼 세상을 경험한다면 잃어버린 세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적인 사람이 남성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또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직관을 믿어보기로 하자. 새로운 경험의 장이 우리 앞에 열리면서 삶의 내용이 몇 갑절 풍요로워질 것이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자신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친구들로부터 부주의하다 또는 인색하다 또는 지적이다와 같은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아직 잘 모르면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자신의 주요 특징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정반대로 해본다. 만일 부주의하다는 말을 들어왔다면 이제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획을 해보자. 만일 인색하다는 말을 들어왔다면 돈을 펑펑 써보자. 만일 책벌레라는 말을 들어왔다면 축구 경기를 보러 가자. 계속해서 자신과 반대되는 일을 해보자. 처음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며 시간 낭비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돈 쓰는 것이 즐거운데 왜 돈을 저축하는가?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편한데 왜 직관을 믿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습관을 깨는 것은 자신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과 조금은 비슷하다. 하지만 아주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이 눈에 띄게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3. 열림에서 닫힘으로 자주 이동한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편으로는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집중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예술가들처럼 유의를 하듯이 사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실, 새로운 유형,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다. 동시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새로움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잘못된 것은 즉시 잊어버리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를 개발하여 실현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향이므로 우리도 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몇 가지 과제를 정한다.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주간 계획서를 작성해보자. 우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창문을 내다보거나 책상과 사무실을 한 바퀴 둘러보자. 이제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성뿐 아니라 감성으로 파악해보자. 나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어떤 것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머릿속으로 영상을 그려보자. 글에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해본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는가? 자신의 믿음을 가능한 한 분명하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직관적이며 수용적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성적이고 비판적이 될 수 있다면 그 계획서는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은 친구, 배우자, 부모, 아이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역시 필요하다.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가 말하고 느끼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필요하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타협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과 관점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자면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의 견해에서 상대방의 견해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눈이 둘이기 때문에 사물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다중적인 시각은 세상에 대한 경험을 풍요롭게 해주고 창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4. 복합성을 겨냥한다. 한 가지 습성에서 그 반대 습성으로 움직이는 능력은 복합적인 특성의 일부이다. 복합성은 가장 단순한 아메바에서 가장 정교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계의 특징이다. 우리가 어떤 것이 복합적이라 말할 때는 매우 분화된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또한 모든 부분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통일된 체계라는 의미다. 세분화되어 있지만 통일이 되지 않는 체계는 복잡하지만 복합적이지는 않다. 복잡한 체계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 또 통일은 되지만 세분화되지 않은 체계 또한 복합적인 것은 아니다. 진화는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통일된 복합적 유기체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복합성은 또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다. 단순한 사람들은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 의견, 느낌에 매달린다. 그는 예측이 가능하다. 고루하고 1차원적이고 경직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하고 변화무쌍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뭔가를 추구하지만 중심도 지속성도 뚜렷한 열정도 없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세분화되어 있지만 통일이 되지 않는 의식을 갖고 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비교적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완강하게 안으로 수그러들거나 밖으로 향하는 상반된 경향을 함께 갖고 있다. 창의적인 사람은 지독하게 개인적이다. 자기 별을 따라가서 자기만의 일을 만든다. 동시에 전통 문화 속에 깊이 침잠해 있다. 영역의 규칙을 배우고 존중하며 개인적인 경험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의견에 따른다. 복합성은 이러한 상반된 경향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실이다. 그러나 복합적인 심리는 단지 창의적 인물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 의식이 진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보다 복합적인 특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자면 호기심과 삶의 기적에 대한 경외감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성향들을 탐구하고 강화시키며 열려있는 마음에서 원칙적인 마음 사이를 오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복합성이라는 개념을 알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향들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미래를 창조하는 에너지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